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대 서민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인허가 실적이 작년 대비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불거진 전세 사기 불안감, 건재재 가격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민 주택 공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한 것인데요. 벌써 서울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월세 폭등 조짐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민 보금자리로 여겨지는 이른바 빌라의 공급량이 대폭 축소되면서 향후 서민주거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각각 5,872가구, 4,19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3%, 4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인허가는 29만 6천여 가구에서 20만 7천여 가구로 약 30% 줄었는데요. 빌라 인허가 실적 감소폭이 전체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작년보다 25%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아파트와 비교하면 감소폭 차이가 더욱 큽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가 기울면서 사업 환경은 물론 건축업자들의 사정도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빌라 인허가 물량이 축소되면 추후 새롭게 지어지는 빌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비싼 서울의 경우 빌라가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몸을 사렸던 건설사들이 올 하반기 상징성과 수익성이 확실한 서울 알짜 정비사업을 놓고 수주 격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에서 재건축 1호 타이틀을 단 한양아파트는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합니다. 현장 설명회에 11개의 건설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의 입하전이 펼쳐집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21일까지 시공사 입찰을 받습니다. 여의도 최고령이자 최대 규모인 시범 아파트를 비롯해 광장, 미성, 은하아파트 등도 줄줄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여의도 내 시공차 입찰 소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남의 경우 초고층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를 비롯해 음마아파트가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포동에서는 개포주공 5단지가 조만간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6, 7단지는 지난 6월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강제 이행금 부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속소 유주들이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달 15일부터 생숙소 유주에 실거주는 제한되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을 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해 공시가액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생숙소 유주들은 미흡한 제도에 분양받은 사람들만 피눈물을 흘린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생숙이 숙박시설과 주택 사이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준공된 건축물 중 숙박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당국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 수주액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SOC 예산을 늘리면서 도로, 항만, 철도 등 다양한 공공부분 공사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변수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공항, 고속철도 등 SOC에 올해보다 3.9% 늘어난 예산이 배정됐지만 낮은 수요와 실효성으로 인해 시장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논리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새만금 공항 등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업 재개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 7월 건설 수주가 10조 원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인해서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에 PF 부실 우려가 겹친 데다가
원자재 가격 인상과 악성 미분양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입니다. 실제 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총 5곳의 건설사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시공능력평가 75위인 대우산업개발을 비롯해 동흥개발, 국엉건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수원과 울산에서는 각각 3호건설, 굿모닝토건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초대형 프로젝트를 앞둔 건설사까지 도산을 맞으며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 1조 원 규모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를 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김성은 기자와 함께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 이어집니다.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이번 주 부동산 시황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모두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점차 오르고 있고 지방은 이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대부분 지역이 상승 전환했는데요.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은 128곳에서 133곳으로 더 늘었습니다. 최근 집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3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로 전주 0.09%에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수도권은 0.15%에서 0.17%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0.13%에서 0.12%로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습니다. 주거 환경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올랐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북 14개구 중 성동구는 금호동, 응봉동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0.2% 상승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답심리동, 장안동 대단지 위주로 0.2%, 중구는 신당동, 황학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0.17%, 용산구는 이촌동, 한남동 위주로 올라 0.1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 잠실동, 신청동 위주로 0.24%, 강동구는 암사동, 강일동, 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0.18%, 강남구는 개발 호재가 있는 대치동, 개포동 위주로 0.16% 올랐습니다. 서남권의 경우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신축 위주로 0.15%,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신길동 위주로 올라 0.14%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0.07%에서 지난주 0.11%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동구는 화수동, 송현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04%, 부평구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을 받는 청청동, 십청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02%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구는 신흥동 3가 중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7%, 서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청라동, 신현동 대단지 위주로 0.25%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은 0.18%에서 0.21%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생년동, 지인동 위주로 매물이 적재되며 0.1% 하락했습니다. 화성시는 오산동, 반송동 등 동탄 신도시 위주로 0.46%, 과천시는 중앙동 선호단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별량동 위주로 0.43%, 성남 수정구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창곡동, 신흥동 위주로 0.43%, 하남시는 하감동, 선동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0.42% 상승했습니다. 지방은 전주 0.04%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세종 0.2%, 대전과 경북 각각 0.1%, 강원 0.09% 등으로 상승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전남 마이너스 0.03%,
제주 마이너스 0.02%, 부산 마이너스 0.01%로 하락세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3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0.11%에서 상승세를 키운 0.13%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0.21%에서 0.24%로 오름폭 확대가 가팔랐습니다. 서울도 0.17%에서 0.2%로 오름폭이 늘었습니다. 저가 매물 소진 후 거래 당사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과 학군이 양호한 신축 단지의 경우 수요가 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성동구는 옥수동, 금호동, 행당동 위주로 0.38%, 용산구는 이촌동, 효창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8%, 동대문구는 전농동, 용두동 대단지 위주로 0.28%, 서대문구는 홍제동, 남가자동 위주로 0.27%, 마포구는 아현동, 대흥동 위주로 올라 0.23%를 보였습니다. 강남에서 송파구는 신청동, 방이동 중저가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0.28%로 조사됐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0.26% 올랐고, 구로구는 구로동, 개봉동 위주로 0.25%, 강동구는 상일동, 명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4%, 강서구는 염창동, 방화동, 화곡동 위주로 0.2% 올랐습니다. 인천은 전주 0.14%에서 0.18%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중구는 1.3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연수구는 0.21%, 미추홀구 0.19%, 남동구는 0.19%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지역은 0.25%에서 0.28%로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임차 수요가 감소한 동두천과 이천은 각각 0.11% 하락했으나 하남 0.78%, 화성 0.7%, 안산 단원구 0.5%, 부천 0.38%로 상승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0.01%에서 0.03%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세종은 전주 0.26%에서 0.46%로 상승폭이 크게 뛰었습니다. 반면 울산과 경남은 보합, 제주와 부산 각 마이너스 0.04%, 대구 마이너스 0.03%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곳도 있습니다. 올해 초 얼어붙었던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변화와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 영향으로 추석 이후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들 김서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두 곳인데요. 이 중 하나는 관악구 봉천동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입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지난 1999년 이후 23년 만에 관악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8층 9개 동, 총 997가구로 101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단지 반경 1.2km 내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인근에 위치한 국사봉 터널을 이용해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가깝습니다. 교육시설의 경우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 초중고 등이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대형 공원도 있는데요. 단지를 둘러싼 상도 근린공원과 근처의 성현 드림숲공원, 보라매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이달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내달 10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21일부터 23일까지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5년 2월 예정입니다. 997가구 중에 101가구가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죠.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CL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도 서울 지역이죠. 네, 다음으로 성북구 보문동 일가 일원에 조성되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보문 제5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27층 2개 동 199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87가구입니다. 시공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보문역 초역세권 입지에 최고층인 27층 높이로 건립됩니다. 특히 일부 가구는 돌출 개방형 발코니 설계가 적용되는데요.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동일 주택형 대비 더 넓은 실사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전망과 함께 홈카페, 홈가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북청과 연계되는 조경시설도 장점인데요. 단지 1층에 마련되는 시그니처 포레스트는 야외 운동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춘 자연 속 복합놀이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각 동 3층에는 프라이빗 휴게 공간인 힐링가든과 성북천 조망이 가능한 루프탑 라운지도 마련됩니다. 이달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0일이며 정당 계약은 23일부터 3일간 실시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9월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살기 팍팍하다 보니까 초록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성북천과 연계된 조경시설을 또 특장점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충북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포스코 ENC가 짓는 더샵 오창 프레스티지가 들어섭니다. 지하 6층, 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아파트 644가구와 오피스텔 225실 등 총 869가구로 조성되며 아파트를 먼저 분양합니다. 단지가 위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주변에 2차 전지 기업 40여 개가 밀집된 2차 전지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방사광 가속기 개발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오창 제2 일반산업단지,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등 출퇴근이 용이한 산업단지도 자리합니다. 이달 21일 특별공급,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내달 6일 발표하고 17일에서 19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굵직굵직한 2차 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네요. 직주 근접을 원하는 수요층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지역 어디일까요? 네, 다음은 전라남도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또한 첨단 산업 기능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되는 곳입니다. 바로 광주 영구 개발특구 첨단 3지구에 들어서는 첨단 제1풍경채입니다. 단지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A2블럭과 광주 북구 월출동의 A5블럭에 지어집니다. A2블럭은 지하 2층, 지하 20층 24개 동 1,845가구이며 A5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0층 12개 동 584가구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소형부터 84제곱미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시공은 제일건설이 맡았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세대주와 세대원도 1순위 청약 대상입니다. 분양 일정은 이달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A2블럭은 내달 11일, A5블럭은 10일에 당첨자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이 유주택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들 김성훈 기자께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당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살펴볼까요? 네, 부산과 울산의 당첨자 발표 단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부산에 최초 도입되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서밋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더 비치 프루지오 서밋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8개 동, 총 1,384가구입니다. 391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대우건설의 프루지오 서밋 브랜드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적용됐고 서울 외 지역으로 과천이 유일합니다.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은 조경 특화와 커튼월 등 외벽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차별화된 명품 단지로 조성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101동 최고층에 설치되는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광안대교와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를 시작해 일반 분양자의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말부터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은 없습니다. 지난 19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 공급을 제외한 247가구 모집에 5,600여 명이 몰려 평균 2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 뒤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무려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프루지오 서밋 만나봤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어디일까요? 네, 금호건설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짓는 문수로 금호올림 더 퍼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37층 4개 동, 총 402가구로 조성됩니다. 신정 생활권 중심 입지에 위치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봉월로, 삼산로, 수암로 등이 만나는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전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각종 산업단지로의 이동 또한 용이합니다. 단지 반경 1km 이내 울산 중앙초, 신정초, 월평중, 학성중, 울산 서여중, 울산여고 학성고 등이 자리하며 문수로 일대 학원과도 가깝습니다. 울산광역시청, 울산 남구청, 울산지방법원 등 관공서가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 이후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청약 캘린더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